2022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몇 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로 가져가 볼까 생각을 하다가 제일 좋은 사항이 에너지인 것 같아요. 에너지는 올해 이제 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일희일비가 엇갈리기도 하셨고, 사업하시는 분들, 뭐 채권 투자자 다 이 에너지 가격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이 많으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진행되고 있는 이 에너지 위기 상황을 한번 국가별로, 주요 국가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한번 종합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연말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이런저런 2022년 잘 보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바빴어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했지만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상 이제 1년 다 됐다 생각을 하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1년 사이에 생각해보면 연초에 벌어진 일들은 아득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월 달에 시작이 됐는데 벌써 막 10달 이렇게 됐구나 생각하면 정말 까마득하죠. 그래서 잊어먹기 전에 2022년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이렇게 모아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몇 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로 가져가 볼까 생각을 하다가 제일 좋은 사항이 에너지인 것 같아요. 에너지는 올해 이제 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일희일비가 엇갈리기도 하셨고, 사업하시는 분들, 뭐 채권 투자자 다 이 에너지 가격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이 많으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진행되고 있는 이 에너지 위기 상황을 한번 국가별로, 주요 국가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한번 종합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프로님 말고 우리 이지선님께서 네. 한번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이지선님은 어떻게 이 겨울철 맞이해가지고 네. 걱정되는 일 없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전기값이 많이 인상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저희 집은 모든 난방을 다 전기로 하거든요. 전기로 하세요? 네. 이야.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좀 걱정이 돼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2006년에 결혼을 했는데 네. 결혼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단 한 번도 제가 개별 난방 집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다 지역 지역 난방. 네, 지역 난방인데 이번에 이사를 하고 나니까 가스보일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되게 두려워요. 난방비가 얼마나 나올까. 그러면은 설거지도 왠지 찬물로 하게 되고. 습관을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선님 생각하시기에는 뭐 난방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난방비가 저희는 다 전기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금 작년보다는 좀 일찍 추워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난방을 일찍 틀고 있는데 이 전기료가 인상된다고 하니까 좀 어떻게 해야 하나 좀 아껴 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다들 네. 아껴 써야겠다 생각들 네. 하는데 맞습니다. 일단은 네. 아껴 쓰셔야 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른 나라 국민들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행복하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제가 쭉 듣고 나면 네. 하실 거예요. 세계 속 지금 네. 난방뿐만이 아니라 이제 추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료도 세계 각국 다 오르고.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저도 뉴스를 쭉 보다 보면 야 저게 네. 실화인가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얼마 전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뉴스에 나왔었죠. 네네. 독일 전력회사가 이제 고객들한테 레터를 이제 쭉 보냈습니다. 네.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신들이 평소에 쓰는 요금이 얼마인데 이제 연 단위로 보통 계약을 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내년서부터는 왕창 오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올해 쓰는 요금은 2021년에 비해서 한 50% 정도 인상됩니다. 50% 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월에 한 10만 원 냈으면 15만 원.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쓰신 분도 더 나오고 평균 50%니까 많이 쓰는 분들은 한 서너 배씩 오르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독일 같은 경우는 난방, 그 다음에 전력 생산, 천연가스 비중이 높거든요. 네네. 근데 천연가스 가격이 저는 이제 옛날서부터 이런 원자재 투자를 좋아해서 네. 들여다보는데 2020년 말에 보면은 이제 한 15유로? 15유로. 15유로 정도였는데 네. 2022년 9월 같은 경우는 정말 제일 피크를 칠 때는 얼마냐면 200유로까지 올랐어요. 200유로요? 예, 15유로에서 200유로면 몇 배예요? 10배 해도 더 와. 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올랐다고 이걸 그대로 이 가정에 전가를 할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안 올릴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독일에서 50%씩 또는 몇 배씩 올랐다 이런 얘기 뉴스에 전해지는데 네.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나라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국 미국. 요즘에 네. 엄청 많이 물가가 뛰었다고 하던데. 그렇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하고 네. 있는데 미국은 세계에서 최강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너지 소비량으로 따지면은 이 2위입니다. 2위요? 예. 그럼 1위는 당연히 중국. 예, 중국은 이제 머릿수가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뭐 오랫동안 이제 1위를 하다가 2위로 내려갔는데 근데 사실 이제 전체 소비량을 이제 사람 머릿수로 나눠보면 1인당으로 나눠보면 한 7위 정도 돼요. 7위요? 예. 그러면은 낮은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앞에 6나라나 있는 거죠. 네. 그럼 어떤 나라들이 있냐? 이런 나라들은 작은 나라인데 네. 에너지를 흥청망청 쓰는 흥청망청. 예, 뭐 중동의 조그마한 국가들 이런 나라들은 뭐 에어컨 팡팡 틀고 어. 예, 뭐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1인당 쓰는 건 되게 많죠. 근데 뭐 6위도 적은 건 아니죠, 보면은. 그러네요. 근데 미국은 에너지가 많이 나는 나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에너지를 어떻게 쓰나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보면 미국은 이제 원유, 보통 우리 석유라고 부르는 네. 이 석유 자원이 한 36%, 네. 그다음에 천연가스를 은근히 많이 씁니다. 천연가스. 예, 32%. 네. 그다음에 석탄도 한 11%. 그리고 미국 원자력은 한 8% 정도 되고 네네. 많은 분들이 놀라실 텐데 이 재생에너지가 네. 미국 사람들 별로 안 친할 것 같잖아요. 하긴 쓰레기도 막 버린다고 막 버리고 하고. 예, 주로 그냥 막 큰 차 끌고 다니고 막 에이. 그러는데 전체 전력에서 재생에너지가 한 12% 정도 됩니다, 보면은. 그럼 꽤 높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연가스도 많이 쓰고 재생에너지도 많이 쓰는 나라가 네네. 미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 한번 이제 최준영 박사님의 네. 이 지구본 중에 에너지를 다룬 챕터가 있더라고요. 예, 몇몇 있었죠. 근데 미국의 셰일 네. 그거에 대해서 막 다룬 걸 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셰일 가스가 나기 전까지는 미국 사람들이 되게 절망하고 있었어요. 아, 이제 우리 이렇게 에너지 많이 쓰는데 이제 꼼짝없이 수입 국가다. 네. 이제 뭐 중동 국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저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 네. 막 이랬는데 갑자기 땅 속에서 셰일에서 이제 오일이랑 가스가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까지는 세계 최고의 이제 수출 국가였어요. 석유. 온 세계 석유는 다 미국에서 나온다. 막 거의 그 정도였다가 점점 줄어서 이제 수입 국가로 전락하는 상황이었는데 2000년대 중반서부터 셰일이 막 나오면서 이제는 에너지 자립, 에너지 인디펜던스를 달성한 나라가 이제 미국입니다. 네. 미국이 그렇게 강국이 축복받은 땅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수입도 많이 지금 하고 있죠. 수입은 이제 많이 줄었어요. 줄었어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1949년까지는 100% 수출만 하다가 네네. 그 다음서부터 수입을 쭉 하다가 2020년에 미국이 이제 원유 순수출 국가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석유를 물론 조금 수입은 하긴 해요. 네네. 지역별로.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출량이 훨씬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뭐 사우디처럼 흥청망청 뭐 이렇게 아, 쓸만한 그래요? 상황은 또 아니에요. 펑펑 안 써요? 그러니까 펑펑은 쓰죠. 네. 펑펑은 쓰는데 그렇다고 미국 에너지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저렴하다. 뭐 이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에너지 가격은 기본적으로 이제 국제 시장하고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그 석유 회사들이 잠깐만 이거를 미국 시내에 파는 거, 미국 국내에 파는 것보다 네. 한국에 파는 게 더 돈이 많이 벌겠어. 응. 그러면은 이제 물량을 빼서 그러네. 저쪽으로 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오르면 미국 유가도 같이 오르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예. 그러면은 휘발유를 펑펑 쓰지는 못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휘발유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휘발유는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괜찮아진 편인데 네. 경유, 디젤. 경유. 요즘에 우리나라도 저 경유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아니 이게 디젤이 싸다고 쓰는 건데 네. 지금 이제 리터당 200원 정도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똑같아요 지금. 그렇구나. 그렇다면 미국도 재생에너지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아까 앞서서 12% 정도라고 그랬는데 네. 사실 제가 미국은 되게 부러운 나라다라는 말씀을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석유 많이 나죠. 석유 많이 나죠. 가스도 많이 나죠. 가스 많이 나죠. 그런데 태양광이랑 풍력 네. 이 재생에너지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좋겠다. 미국 동해안 네. 여기는 이제 세계에서 풍력 자원이 가장 좋은데 네. 아직 개발 시작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풍력 발전 이렇게 바람개비 도는 풍차 도는 네. 거 이게 어디냐면 미국 중서부 지역 대평원 오. 지역 그냥 평원인데 그냥 꽂아놓으면 잘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조타는 왜 그 동쪽에는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 해도 네. 아직 쓸 게 많으니까. 부럽네요. 예, 부러운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예상과는 달리 네. 실제 발전 비용에 있어서 석탄이나 가스보다 이미 이제 재생에너지가 더 싸졌어요. 진짜요? 예, 그냥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왜냐면 연료비가 안 들잖아요. 그럼 더욱더 재생에너지 비중이 늘 수밖에 없겠네요. 싸니까. 그렇죠. 싸니까. 네. 싸니까 안 쓰면 바보죠. 그거 왜 안 씁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미국에서 원래 배경도 좋은 데다가 네. 싸니까 점점 많이 쓰기 시작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요즘에 인플레이션 가지고 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하나 이렇게 보니까 결과를 보면 에너지 가격이 아주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석유 가격 오르면 뭐 다른 것도 오르고. 네. 그러니까 석유를 안 쓰면 이 인플레이션 뭐 다른 나라에서 뭐 기름값이 오르든 말든 미국에서 석유를 안 쓰면
안정적일 거 아니냐 물가가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화석 연료 에너지 값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가급적이면 덜 쓰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요즘에 우리가로서는 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인플레이션을 맞서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됩니다. 이런 캠페인을 하는데 그 네.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보면. 근데 이렇게 능력이 되니까 다른 나라한테도 재생에너지 쓰라고 그렇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는 참 답답하죠. 네네. 그럼 바이든 행정부는 그래서 네.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민주당이죠. 네. 민주당은 원래 이제 친재생에너지 이런 성향인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를 많이 쓰자. 네. 기후변화 관심 많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이 발표한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법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많이 시끌시끌하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그걸 줄여서 뭐라고? IRA 또는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예,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특히 이제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IRA라만 단어만 나오면 연관되는 단어가 있으실 거예요. 전기차, 2차 전지.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투자해 말어. 막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IRA라는 법을 보면 되게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양이 사실은 전기차, 배터리는 요만큼이고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이 이만큼이에요. 예. 저도 전기차와 관련된 것만. 그렇죠. 알고 우리나라 있었어요. 당장 산업하고 관련되니까 다들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데 네네. 실제로 IRA를 가지고 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네. 재생에너지 가지고 할 이야기는 되게 많은데 전기차는 이렇게 되게 작으니까 별로 할 이야기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구나.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가 12% 정도 되면 꽤 많은 편인데 네. 이거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이제 국가가 직접 보조금 주고 너 이거 사업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세금 혜택을 많이 줘요. 공제 혜택. 공제. 우리 연말정산해 보면 이제 공제 네네. 받잖아요. 네. 뭐 얼마, 뭐 네. 보험료 납입한 거 빠지고 네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 특히 미국 사람들은 이 세금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버는 것 중에서 세금 내야지. 근데 이러이러한 것에서 돈 버는 거는 빼줄게. 그게 이제 공제인데 크레딧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면 사업자들이 몰려듭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주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받을 거 안 받을게. 네네. 그러면 이제 잽싸게 와서 사업들을 하는 거죠 보면은.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한 10년 동안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공제 혜택을 되게 많이 부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 사업자들이 와서 사업을 막 했는데 요즘엔 망설이고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제 혜택이 내년 2023년 정도 되면 이제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2014년, 15년 이때 들어오신 분들은 네. 이제 그 동안에 한 7, 8년 충분히 혜택을 받았는데 네. 지금 이제 들어가면 잠깐만 내가 쟤네들하고 경쟁하면 쟤네들은 네. 이미 공제도 다 받았고 감가상각도 다 해서 싼데 네. 나는 이제 생짜로 이제 원가를 물어야 되니까 네네. 경쟁이 될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IRA에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10년 최소 10년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IRA는 그러면은 이제 태양광, 풍력 이것만 하나 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즉 화석 연료를 직접 떼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건 원자력. 예, 우리는 이제 원자력하고 재생에너지하고 사이 안 좋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원자력이랑 재생에너지는 사실 친구예요. 탄도 안 놓으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친구인데 그래서 IRA 보면은 이 재생에너지, 태양광, 그 다음에 그 풍력 옆에 원자력 있고 수소 있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뭐 CCS 이런 것도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원자력도 어떻게 보면 IRA 기준에 봤을 때는 탄소 배출 없으니까 좋은 청정 에너지원이다라고 네네. 그래가지고 똑같은 공제 혜택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IRA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 공제 혜택 많이 주는 법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여기보다 이 잘 읽어보면 IRA라는 법이 되게 무서운 내용이 들어있는 게 뭐냐면 네. 이거는 단순히 공제 혜택을 주는 걸 넘어서 가지고 지역 발전 그리고 인재 양성 이런 것까지 같이 이제 고려를 하고 있어요. 인재 양성까지 어떻게 네. 하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똑같은 태양광 전기를 생산을 해요. 네. 제가 이제 발전소 하나 가지고 있고 네. 지선님이 발전소 하나 가지고 네네. 있어요. 그러면 이를테면 똑같은 양을 생산하면 네. 똑같이 공제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지선님보다 5배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방법이 있어요. 그게 사람을 뽑는 건가요? 뽑는 건 아니고 급여를 이제 많이 줘야 돼요. 그 지역에서 이제 뭐 태양광이면 태양광, 풍력이면 풍력. 그러면 평균치 임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평균치 임금보다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많이 주면 네네. 5배 혜택을 줘요. 물론 이제 그 월급 좀만 더 주는 건 문제가 아니고 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교육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 친구들한테 교육 과정.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아니고 필요한 지식을 알려줄 수 있는 네. 뭐 이런 이제 교육 과정을 이제 같이 하면 5배.
오. 예, 별이 5개가 아니고 별이 5개는 아니지만. 공제 혜택을 네네. 5배를 주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를테면 도시 주변, 뭐 대도시 주변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낙후된 지역, 사람 잘 안 살고 사람 떠나고 이제 기존에 있던 발전소 문 닫고 네. 이런 지역에 가서 나 손 들고 나 태양광 할래요, 풍력 할래요, 아니면 나 원자력 사업자가 여기서 할래요. 그럼 너 5배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윈윈 하는 거니까 좋은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내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거 없이 네. 잠깐만 5배를 더 준다고 혜택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 드는 이렇게 거죠. 들어보니까 다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죠. 기업들이 안 할 이유가 없겠는데요? 안 할 이유가 없죠. 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요즘에는 갔어요?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태양광 패널이다 그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전부 중국제예요, 사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걸 미국 정부가 가만히 보고 있겠냐? 당연히 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이제 풍력 발전소 아니면 태양광 발전소 여기다가 크게 지었으니까 네. 공제 혜택 주세요. 그러면 갖고 오세요, 서류를. 근데 그게 중국 거야. 근데 그 서류에 보면 뭐냐면 이거 어디서 만들었어? 예. 어디 거지? 예. 특히 이제 민감한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철강 제품은 100% 미국 거.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제 이런 것들 중에 이제 법에서 정하는 퍼센테이지를 달성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5배. 이거 갑질 아닙니까? 갑질이죠. 근데 아니면 받기 싫으면 하지 말던지. 네. 뭐 이제 이런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메이드 인 USA가 찍혀 있으면 당연히 더 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참에 미국에 가서 사업해볼까?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뭐 태양광, 뭐 풍력, 뭐 이런 직접 이제 그런 발전과 관련되는 이제 기자재를 납품하는 네.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왕 하실 거면 그냥 물건만 팔지 마시고 네. 직접 사업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10년 정도는 미국 정부가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너 수익 일정 부분 보장해 줄게. 네. 투자하면 그래서 공제해 줄게.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별로 없어서 사실 이제 우리는 IRA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전기차만 생각하시는데 네.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막 혜택을 퍼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자력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탄소 배출 없는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다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는 거니까 네. 한번 미국 쪽에서 이런 사업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설비를 딱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나면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이 그렇죠. 천연 가스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죠? 이거는 이제 재생에너지니까. 연료비가 안 드니까. 네. 예, 그러니까 좋은 거죠. 좋네요. 네. 미국은 이렇게 인프라가 지금 막 갖춰지고 있으면 에너지 때문에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근데 이제 미국이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또 세계에서 에너지 걱정 제일 많은 나라는 또 미국이에요. 또 미국이에요? 예,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아까 휘발유 가격은 괜찮은데 네. 디젤 가격은 비싸다 그랬잖아요. 네네. 미국 사람들은 주로 이제 휘발유를 많이 써요. 네. 휘발유를 많이 쓰는데 갑자기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뭐냐면 네. 미국 땅 속에 보면 이제 거대한 이제 유전에 사람들이 일부러 채우는 미국 정부가 채우는 이제 기름들이 잔뜩 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양이죠. 미국 전체가 이제 몇 달씩 쓸 양이니까. 일부러 안 쓴다고 하는 말이 그렇죠. 있잖아요. 일부러 안 쓰고 네. 뭔가 공급이 안 될 때 꺼내 쓰려고. 네. 그래서 어려운 말로 전략 비축유라고 그러죠. 전략적인 상황 때만 꺼내 써야 돼요. 네. 그런데 이게 기름값이 올랐다고 네.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에 막 너무 많이 뺐었어요. 아, 뺐었어요? 네. 근데 뺐으면 이제 채워야 돼요. 아, 근데 유가가 아직까지도 좀 높은 상황이다 이제 당초에는 이 고비만 딱 넘기면 유가가 쭉 내려가니까 쌀 때 집어넣으면 되지라고 했는데 가격이 아직 꽤 높은 편인데 사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제 고민을 이제 많이 하는 거고 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재생에너지가 많이 깔린다. 네. 그럼 좋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전기를 우리 스마트폰 뭐 핸드폰처럼 무선으로 쓸 수 있나요? 전기를 무선으로? 예. 충전 무선 되잖아요. 충전 빼고 뭐 이렇게 불 킨다든지 아, 네. 안 되죠. 아직 안 되죠. 다 선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우리나라 생각해 보면 발전소부터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이크 여기까지 다 선이 실제로 다 있는 거죠. 아, 선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군요. 생각해보면 아찔한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건데 그거를 이제 보내는 거를 이제 송전망이라고 네. 하죠. 전기를 보내는 송전망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에디슨 시절부터 만든 송전망이 아직도 있어요. 그럼 한몇 역사와 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니까 100년 넘은 100년. 것들이 이제 꽤 된 네.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꾸 사고가 나요. 사고가 실제로 나고 예, 있어요. 실제 나요. 그래서 이제 뭐 전기가 끊어지고 갑자기 근데 뭐 우리 같으면은 바로 다시 들어오지만 미국은 보통 3, 4일 뭐 길면 2, 3주 뭐 이렇게 전기를 못 써요.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열심히 재생에너지 가지고 이제 전기를 만드는데 정작 전기를 써야 되는 쪽에서는 전기가 안 와요. 라고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송전망을 깔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돈은 누가 내지? 국가가 내야죠. 뭐 어쩔 수 없죠. 아, 근데 이제 미국 같은 나라는 국가가 이런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너희들이 사업자들이 좀 돈 좀 벌어봐라고 그래서 IRA 보면 이런 조항도 사실 포함은 돼 있어요. 예, 포함은 돼 있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미국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뭐 미국 이야기 지금까지 쭉 들었지만 진짜 고민은
사실 미국 반대편에 있는 유럽이죠. 유럽? 예. 유럽도 그러면은 똑같이 전선이 낡았겠네요. 그렇죠. 전선도 낡았고, 근데 이제 미국은 땅 속에 네. 뭐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석유 있고, 그렇죠. 자원, 뭐 예, 펑펑 가스 나잖아요. 있고. 예. 근데 유럽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게 많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바다 쪽에. 바다 쪽에는 좀 있지만 네. 땅에는 이제 별로 없는 땅에는 거죠. 없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에너지 가격 관련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위기 상황. 다행히 이제 아직까지는 좀 따뜻해요. 네네. 예. 날씨가 유럽이 날씨가 따뜻해서 네. 저도 아시는 분이 지난 10월 말쯤에 이제 유럽에 다녀오셨는데 네. 해수욕하고 오셨대요. 따뜻하니까. 따뜻해가지고 예, 기후 변화, 기후 이변이긴 한데 네. 지금은 이제 다행이긴 한데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사실 에너지 가지고 지금 위기 상황 고민을 하고 있죠. 저 기사 보니까 독일이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나라 어느 나라 좋아하세요? 저는 한국이 최고입니다. 대한민국 네. 제외한. 일단 저는 그래도 유럽 쪽이 좀 멋있어 보이긴 멋있어 보이고 하는데. 뭔가 좋죠. 네. 여유 좀 있어 보이고. 네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나라가 사실 독일이에요. 독일. 예, 독일은 이제 항상 배울 게 많다. 우리가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가 이제 많이 이제 깔려 있는 나라고.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독일 뒤를 따라서 그렇게 가야 된다. 독일이 재생에너지가 가장 많이 깔려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이는 아닌데 네. 독일은 되게 경제 대국이잖아요. 네. 큰 나라잖아요. 우리랑 비슷하게 이제 물건도 많이 만들고 에너지 소비가 되게 많은 나라인데 네네. 그런 나라가 태양광, 풍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탈탄소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롭죠? 우리 그러잖아요. 아유 다 힘들어요. 그거 못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하고 있구나. 한 친구가 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앞에 가 있으면 다른 두 친구는 너는 왜 안 해? 막 이런 거잖아요. 보면은. 그렇구나. 그래서 독일은 이제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가장 모범 이제 국가다라고 네네. 알려져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올해 2월달에 이제 벌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이제 독일이에요. 그러면 저 1등인 줄 알았는데 예. 갑자기 힘들어지니까 그 봐라 왜 먼저 앞서 나갔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되겠네요. 이제 1등하는 이제 비밀이 네. 이제 드러난 거죠. 드러난 거죠. 오른 밑에 이렇게 뭔가 커닝 페이퍼가 있었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이제 에너지 가운데 이제 많은 에너지를 러시아로부터 이제 받아왔고 그중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한 60% 이상을 이제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쭉 네. 받아왔던 거죠. 보면은.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 독일 같은 경우가 여러 가지로 가스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어려움이 이제 있는 거죠. 보면은. 방금 50에서 60%라고 하셨으니까 예. 그럼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은데 네. 이 독일의 지금 현재 에너지 소비 현황이 어떻길래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딱 2022년 통계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네네. 2020년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석유가 한 34%, 천연가스 27%, 네. 석탄 16%,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17%. 아까 미국이 재생에너지 12%. 예. 이거 돈 많죠. 그 다음에 원자력 한 6% 정도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생에너지가 이제 상당히 이제 꽤 많고 특히나 이제 전기를 만드는 우리가 직접 차를 모는 거 말고 네. 전기 만드는 것만 따지면 재생에너지가 46%. 그러니까 독일에서 쓰는 전기의 절반 가까이는 재생에너지에서 나온다라고 이제 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석탄도 쓰고 뭐 네네. 가스도 꽤 많이 쓰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지난 한 2000년부터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 석탄을 줄이자. 네, 석탄. 그다음에 석유도 줄이자. 그러면 그거 뭘로 감당하지? 재생에너지를 들여와야 되는데 아직 이건 너무 비싸니까 네. 그 사이에 가격도 저렴하고 양도 많고 네. 그다음에 오염물질도 별로 안 나오는 천연가스를 쓰자. 네. 그래서 천연가스를 쓰면서 우리가 이제 석탄을 안 쓰고 그러면서 한 30년 정도에 걸쳐 가지고 네. 재생에너지 비중을 쫙 높이면 2030년 뭐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네. 게 이제 독일어로 이제 에너기 벤데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그 구상이 전쟁 때문에 지금 완전히 틀어진 거죠. 그러면은 독일에서는 빨리 대체제를 찾으려고 엄청 노력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천연가스라는 건 땅에서 가스가 나오면 네. 이거를 이제 수요처까지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쭉 아까 우리 전기가 전기 송전 선로로 연결돼 있는 것처럼 파이프라인으로 쫙 연결해가지고 네. 집까지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네. 바다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액화 영하 196도로 해가지고 이제 액화시켜서 LNG라고 이제 들여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집에서 가스 써요, 도시가스 써요 이제 이러면 네. 다 카타르에서 만든 그 천연가스를 이제 액화시켜가지고 실어 와서 다시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옮겨 넣는 건데 독일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옆 나라에서
러시아에서 바로 쉽게 싸게 갖고 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러시아에서 가스가 안 와요, 막 이러니까 스페인, 영국 이런 나라들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LNG를 막 도입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독일은 LNG를 갖고 올 시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들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독일 이제 에너지 관계자들은 전 세계를 뒤져가지고 네. LNG 구하기 이제 작전을 지난 몇 달 동안 펼쳤어요. 그래 성공했어요? 그래서 일단 계약서에 다 사인을 했습니다. 네. 원하는 대로 다 이제 돈 주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갖고 와서 네. 자기네 파이프라인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시설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몇 달 만에 지어요? 못 짓죠. 못 짓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급하면 돈을 씁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들이 갖고 있는 창고에 있는 이제 배 위에 실려 있는 거대한 플랜트들을 이제 부르는 대로 돈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네네. 갖고 와라. 그래서 뭐 함부르크라든지 주요 항구에다가 이제 그런 해상 설비를 갖다 놓고 지금 이제 거기서 가스를 받아가지고 네. 창고를 좀 채워놓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그러면 또 비용이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비용이 많이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LNG랑 이 파이프라인이랑 비교해 보면 한 3배 정도 차이 나요. 아이고. 그러니까 꼼짝없이 가격이 이렇게 뛰는 거죠, 보면. 네네네. 그러면 타격이 없을 수가 없겠어요. 다행히도 그래도 하늘이 도와서 아직까지는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네. 그 이제 저장고에 있는 거를 많이 꺼내 쓰지 않아도 돼서 이번 겨울은 잘 넘어갈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가정도 가정이지만 사실 독일이 자랑하는 산업계가 요즘에 큰 타격을 이제 입고 있습니다. 네. 산업계는 근데 왜 타격을 입어요? 그러니까 뭐 전기요금 올라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독일이 잘하는 산업은 뭐죠? 기계, 자동차, 네. 이런 거잖아요, 보면. 근데 이제 우리 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눈에 잘 보이는데 네네. 독일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화학 강국이에요. 화학? 약, 네. 그다음에 각종 플라스틱 뭐 이런 것들. 음. 그래서 이러한 이제 비료, 뭐 화학 산업 이런 것들이 되게 발달한 나라인데 사실은 이런 화학 산업들은 대규모로 에너지를 써야 돼요. 네. 근데 독일은 에너지가 거의 안 나는 나라인데 이거 어디서 쓰지? 옆에 러시아에서 갖고 오는 저렴한 그 천연가스로 그런 것들을 조달을 해서 세계에다가 팔아서 네.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는 꼼짝없이 우리랑 똑같이 LNG 써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원가가 갑자기 에너지 부문에서 3배 이상 올라 버리니까 경쟁력이 있을까요? 아이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주력 수출 산업인 이제 화학 산업이 여러 가지로 큰 타격을 입고 있고 네. 세계적인 이제 화학 업체인 바스프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더 이상 독일에서 사업 못 한다. 이 상황이면. 네. 그래서 이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끝내겠다. 해외로 나와 사업하겠다. 에너지 가격이 싼 나라 가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 되게 충격을 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독일 정부가. 그렇죠. 고민이 많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이면. 일단 돈을 지금 막 퍼주고 있잖아요. 예. 막. 예. 그러니까 이제 가스를 썼는데 가스를 이제 독일에서 이제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가스가 안 들어와.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재생에너지로 가는 속도를 좀 늦추고 다시 화석에너지를 어떻게든 뭐 석탄도 다시 좀 떼고 네. 석유도 좀 떼고 해서 일단 이 위기를 넘어갈 때까지는 한 발 물러설까? 아니면 이왕 이제 젖은 몸 그냥 네. 더 빨리 달려갈까?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1등의 자존심을 네. 지키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나한테 이 빠꾸는 없다. 빠꾸는 없어. 노빠꾸 정신으로 네네. 그냥 간다. 맞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정부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더 빨리 간다. 더 빨리 간다. 더 빨리 간다. 예. 봐라. 우리가 이제 화석 에너지 쓰면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좀 천천히 가자 그래가지고 여유를 뒀더니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지난 4월달에 발표했어요. 이제 2035년까지 에너지 소비의 100% 재생에너지 간다. 야. 예. 35년이면 이제 몇 년 남았죠? 얼마 안 남았. 10몇 년 남았. 네. 13년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2030년까지 전체 전력량의 80%를 달성한다. 이거 약간 도박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독일 사람들은 또 계획 잘 세웁니다. 또 계획 세워놓으면 또 꾸역꾸역 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2030년이라고 그러면 이제 8년 남았어요. 얼마 안 다 갔으니까 남았네. 이제 뭐 7년 남은 상황인데 네. 과연 갈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이걸 위해서 향후 4년 동안 이제 2천억 유로 이상 우리 돈으로 한 265조? 와. 예. 물론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 안 되니까 네. 이제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해요. 그래서 이제 석탄 발전소도 이제 문 닫고 있던 거 일단 끄집어내서 쓰고 있고 원래 문 닫기로 했던 원자력 발전소도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는데 네. 이제 3개가 있는데 이걸 내년 4월까지 이제 계속 연장하자. 네네. 그래서 독일 내부적으로는 아니 내년 4월까지만 연장하지 말고 한 2, 3년 정도 더 쓰면 안 되겠냐. 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원자력 사업자들은 우리 원자력도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안에 우라늄 연료봉 넣고 해야 되는데 네. 재고가 없어요. 그다음에 뭐 관련된 인허가 도장 빨리 찍어줄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이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4월까지는 원자력도 계속 가동한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빨리 재생에너지로 넘어가자. 네네. 이게 이제 독일인 거죠, 보면은. 일단 성공만 하면은 엄청 뭔가 자원에 대해서 이런 에너지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한시름 놓겠어요. 그렇죠. 되고 나면 이제 독일은 이제 이제는 신경 안 써. 네. 라고 할 텐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과연 될까 생각이 드는 게 지금도 독일은 이제 태양광도 많고 특히 풍력이 많아요. 풍력. 예, 독일 이제 북쪽에서 이제 북해 이런 데 많은데 네네. 현재보다 이제 육상 풍력, 땅 위에 있는 풍력은 현재 2배. 2배. 그다음에 태양광은 3배 늘려야 돼요. 근데 이미 하기 좋은 지역들은 지난 한 20년 동안에 다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풍력 발전기도 돌아가고 태양광도 있는데 그럼 남아 있는 지역들 중에 경제성 있는 지역들이 어딘가 찾아보면 무슨 보호 지역, 국립공원 이런 지역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독일 정부도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걸 풀어서 이걸 하는 게 맞냐. 네. 이런 고민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재생에너지 쓰면 좋지. 깨끗한 공기 마시고 좋아라고 네. 하지만 갑자기 우리 집 앞에 이제 거대한 풍력 발전기가 돌고 예, 그다음에 어디 밀어가지고 녹색 벌판이 아니고 갑자기 까만색 이 태양광 네. 쫙 들어서면 주민들이 또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들이 그럼 또 많죠. 시위하겠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도 있고 사실 근데 독일은 이제 아까 미국과 같은 그런 비슷한 고민을 또 하고 있어요. 네네. 어떤 고민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독일 자동차를 세계에서 가장 사랑하는 네. 나라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뭐 벤츠 같은 경우는 S 클래스 같은 경우는 유럽 전체에서 팔릴 만큼 대한민국에서 팔려요. 오, 네. 예,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그 자동차들이 독일 남부에서 주로 만들어져요. 남부. 예, 뭐 바이에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이제 네. 기계 산업, 자동차 산업, 당연히 에너지 많이 쓰는 산업들이 다 몰려 있었는데 네. 여기에 있던 이제 뭐 원자력 발전소나 석탄 화력 발전소들이 줄줄이 이제 문을 닫았어요. 그러고 나면 저 북쪽에서 이제 풍력 발전기로 만든 전기를 남쪽으로 이제 땡겨와야 되는데 네. 땡겨올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떡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송전선로를 건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을 북에서 남으로 쭉 연결하는 국토를 이제 종당하는 이제 이러한 송전선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네. 그 다니시다 보면 여행 다니시다 보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저기 왜 송전선로가 있어? 저는 막 운전하고 가다가 예. 저 산 위에 저 위에 있는 송전탑 엄청 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 와 저런 거에 어떻게 누가 저렇게 설치했을까? 그렇죠. 신기하죠. 네. 근데 신기한데 이제 우리 집 앞에 그런 게 쫙 깔려 있다 그럼 생각하면 너무 싫을 것 같아요. 너무 싫을 것 같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싫은 게 아니고 독일 국민들도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이 국가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깔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세운 게 벌써 20년인데 네. 아직도 못했어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면 이렇게 찔끔찔끔 하고 있어요. 제 살아생전에 다 볼 수 있을지 이제 모를 것 같은데. 근데 7년밖에 안 남았고. 예, 그래서 네. 독일답지 않게 뭐 특별법도 많이 만들고 한 번 보상 받았는데 뭐 2번도 보상해줄게 막 이러는데 아직 잘 안 돼서 사실 풍력 발전은 많이 해도 그거를 이제 갖고 올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남의 나라 걱정거리 듣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또 그렇죠. 다른 나라도 한번 살펴보죠. 네. 독일 말고도요. 독일 말고 그러면 네. 어떤 나라를 한번 살펴볼까요? 유럽에 또 어떤 나라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안 나서 힘들다. 네. 그러면 에너지가 나는 나라. 에너지가 나는 나라. 예, 석유, 뭐 가스 이런 거 나는 나라 어디 있죠? 어디를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어디 있는데요? 뭐 우리 이제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네. 예, 영국. 영국. 예, 영국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네. 우리가 북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북해유전 네네. 이렇게 하잖아요. 바다에서 이제 많이 캐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 나라는 가스도 많이 나고 석유도 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해피할 것 같다 싶은데 막상 이제 이렇게 뭐 신문이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소식을 접해 보면 네. 막 주민들이 막 힘들어하고 네. 시위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에너지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이번에요? 아니면 네, 최근에. 최근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왜 그래 싶지만 네. 사실은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1980년대 북해에서 대규모 가스, 석유를 막 펑펑 캐서 썼습니다. 네네. 그리고 석탄 다 치웠어요. 근데 고갈되고 있나요? 네,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떨어져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영국이 필요로 하는 석유나 가스의 한 40% 정도는 이제 주변 국가 뭐 아니면 중동 이런 데서 수입을 이제 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해라는 동네는 파도만 많이 치는 이제 이러한 쓸모없는 바다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네. 사실 이 북해는 영국한테 매우 중요해요. 뭐 때문에 중요한가요? 뭐 자원이 또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있죠. 뭔데요? 뭐 물고기도 많고, 물고기도 많고. 예, 북해 청어가 이제 많긴 하지만 네네. 그거보다는 이제 아까 미국 말씀드릴 때 미국 동부가 네. 풍력 자원이 되게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만큼 좋은 지역이 이제 영국 북해. 오. 예, 이 유럽 지역의 북쪽에 있는 바다가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풍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요. 바람이 엄청 세게 분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세게 부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부는 게 중요해요. 꾸준하게. 예, 너무 세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고 꾸준하게 한 방향으로. 만약에 바람을 내가 이쪽에서 온다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바람이 다음 날은 이쪽에서 와. 그러면 이제 이게 머리 아파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북해 같은 지역은 이제 한쪽에서 계속 일정한 방향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네. 지난 한 2000년대 중반서부터 이제 풍력 발전. 근데 뭐 영국도 우리처럼 땅이 좁은 나라니까 네. 바다에다가 많이 꽂자. 네. 그래서 전체 이제 전력 생산의 한 24%, 한 4분의 1 정도가 이제 주로 풍력 발전에 의존해서 나오고 있어요. 보면은. 그럼 꽤 재생에너지 높은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비중이? 높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더 높은 나라,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덴마크, 예, 안데르센. 덴마크 같은 경우는 전체 전력 생산량의 한 57% 정도가 이제 풍력이니까 와. 이제 영국은 절반이야라고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바람 잘 부니까 네. 이거 믿고 이제 원래 영국이 석탄의 나라지 않습니까? 네. 산업혁명 다 석탄 캐서했는데 네. 석탄 화력 발전소 지금 거의 다 문 닫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남은 게 2024년 10월 달에 이제 문을 닫을 거예요. 2개인가 3개인가 남았는데. 네. 예. 그런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그 풍력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수소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어요. 수소? 네. 난데없이 수소는 또 왜 나오나요? 암소 고기가 맛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 네. 우리가 이제 전기는 뭐 제 방송 여러 번 열심히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네. 전기는 발전하는 쪽하고 쓰는 쪽하고 똑같이 1대1로 실시간으로 맞아야 돼요. 우리가 뭐 손뼉도 이렇게 맞아야 네, 친다는 네. 것처럼 전기도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야 되는데 이 재생에너지 특히 풍력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안 맞아요. 왜 안 맞을까요? 그러니까 만든 만큼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다 자요 밤에. 밤에 자. 자는데 근데 바람은 계속 불어와. 잘 불어봐. 싱싱 불어서 에너지는 전기는 계속 만들어지는데 네. 쓸 데가 없어요. 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억지로 전력망에 집어넣으면 이제 전력망이 사실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버려요. 네. 발전기는 돌지만 전력은 안 만들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럼 진짜 아깝다. 아깝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하면 좋겠다. 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서 저장하기 제일 힘든 거는 내 월급하고요. 그렇죠. 내 월급. 그 다음에 전기예요 보면. 네네. 그래서 전기를 이제 배터리에다 집어넣고 막 하는데 이 ESS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자꾸 불이 나요. 예, 배터리 네. 불나면 꺼지지도 않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뭐 몇 주, 몇 달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방법으로 이 전기를 이제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중에 하나. 수소가 예.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전기 막 돌아가면 넘치는 쓸데도 없는 전기 가지고 이제 물을 분해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이제 물, 수소, 물을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가 나오니까 네네. 산소는 그냥 보내든지 딴 걸로 쓰고 네. 그리고 수소를 만들어서 저장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전기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 되면 그 수소 탱크에서 수소를 이제 연료 전지에다 보내면 반대로 이제 전기와 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이제 풍력 발전에 기반한 수소. 이렇게 되면 영국은 정말 고민 없는. 고민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고민이 많아요.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아직 가스 가격 오르는지 이런 네.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되게 모범적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을 잘 해왔다. 그래서 국제 회의에 가면 영국 관계자분들은 되게 네.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재생에너지에만 나면 막 이렇게 어깨가 이만해지군요. 어깨도 있고 힘도 막 이렇게 네. 있어요. 네, 따라하세요. 막. 근데 영국 분들이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서 이 화석 에너지 대신 전기를 쓰고 청정 에너지를 바꿔야지. 네. 해보니까 집에 쓰는 난방, 취사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은 다 가스를 쓰는데 네. 이걸 다 전기로 바꾸면 그만큼 탄소 발생이 없잖아.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산을 쫙 해보니까 이게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들겠죠. 예, 훨씬 많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 자동차도 이제 전기 자동차로 바뀌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이 계산해 보니까 야 지금 풍력 자원이 넘치는데 우리가 가진 풍력 자원 이거 가지고 다 충당이 될까? 계산해 보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계산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어떡하냐. 틀리면 이제 난감한 거죠. 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이제 한동안 이제 관심을 끄고 있던 이제 원자력 쪽에 최근에 관심을 많이 다시 기울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예전서부터 일찌감치 원자력 되게 독특한 방식의 가스 원자로 이런 거를 이제 도입을 했던 나라긴 한데 네. 그 동안에는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이제 꺼놨어요. 네. 그래서 그냥 오래되면 문 닫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영국이 요즘에 생각이 복잡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은 이제 대형 원자로 이런 네. 거 이제 와서 싸게 잘 지어줄 나라 없나요? 이런 이제 계속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네. 협상도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영국이 실제로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재생에너지로 넘어갈 텐데 그 전까지 이제 뭐 산업 현장, 그다음에 에너지 수요가 많은 동네 이런 데 가까이서
다량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조그마한 원자력 발전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동이 가능하면서도 안전한 그런 원자력 발전소는 없을까?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SMR이라고 그럽니다. 스몰 네. 모듈러 리액터라고 그러는데 이 SMR 같은 경우를 이제 영국의 롤스로이스나 이제 같은 회사들이 주도를 해서 영국 정부와 이제 이거 한번 해보죠. 영국 친구들은 그런 거 잘해요. 아무도 안 해본 거 잘해요. 그래서 쓸만하네 그러면 미국 친구들이 이걸 스케일업 해가지고 이만큼 만들어서 돈을 잘 벌죠. 그렇군요. 그래서 안 해본 일을 잘하는 나라가 영국이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요즘에 제가 보면 자세예요. 이제 동원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동원하겠다. 네.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건 아니다. 근데 그래도 가린다면 이제 석탄 이렇게 다량의 오염물질을 많이 내뿜고 온실가스 많은 나는 거는 네. 다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다 쓰자. 그러면 이제 원자력도 우리는 충분히 쓸 용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보면. 근데 들어보니까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일단 재생에너지를 100% 채우기 전까지는 그래도 예. 원자력이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거 필요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계산해 보니까 야 이거 좀 애매한데 네네. 힘에 붙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보면은. 아니 그럼 유럽에서 원자력을 그래도 좀 가장 잘 활발하게 이용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랑하는 예. 나라가 어딘가요? 프랑스죠. 여러분들이 프랑스. 좋아하는 프랑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진 것처럼 전체 전력의 70%를 원자력.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들이 다 규모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네. 다 바닷가에 있잖아요. 네. 이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는 강가. 강가요? 예, 강에도 있어요. 어. 예. 그러니까 막 온 국토에 보면은 막 여기저기 막 원자력 발전소들이 막 흩어져 있는 네네. 전체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가장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쓰는 나라가 프랑스인데 이런 프랑스도 최근에 이제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왜요? 또 프랑스 사람들도 시위 잘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막 몰려 나와서 이제 여러 차례 지금 또 원자력이 그렇게 많으면 사실 좀 안정적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대한민국 분들이 아니 프랑스는 전기요금이 오를 이유가 없잖아.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만약에 프랑스가 100% 원자력으로 전력을 다 충당한다라고 네.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아까 70%라고 했잖아요. 네, 30%는 30%는 뭐 이제 가스라든지 네. 다른 쪽인데 전기 요금을 이제 계산하는 방식 중에 정해지는 방식 중에 뭐냐면은 내가 100이 필요해. 그러면 싼 놈부터 여기 차곡차곡 들어와요. 나는 이를테면은 70원, 나는 80원, 90원 했는데 아직 한 5%가 남았어. 네. 근데 갑자기 어떤 친구가 난 120원. 네. 그러면 자 오늘의 전기 요금은 120원이 기준입니다. 아이 뭐야 이게?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보면은.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원래 요 비싼 그 30%를 주로 가스가 이제 채웠는데 네.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죠. 10배도 넘게 올랐다고. 네. 쫙 오르니까 이 한 30%밖에 안 되는 친구가 저 천장에 붙어 있는 거 가격이. 그러니까 갑자기 전체 전기 요금이 이만큼 뛰는 거죠. 네. 얼마만큼 뛰니까 전체 프랑스 전기 요금이 대폭 상승하게 됐던 거죠. 프랑스 정부는 이거를 그대로 자 어쩔 수 없습니다. 100% 올랐으니까 여러분들도 2배 내세요. 네. 이러면 이제 프랑스 혁명의 나라니까 시위. 시위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국민들한테는 부담을 안 주려고 전기에 붙는 뭐 세금, 부담금 이런 거 다 거의 뭐 0원 가까이 낮추고 네네. 이래가지고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기요금 한 5% 올랐나 네. 싶지만 실제로는 한 40 몇 프로 오른 거예요. 아유. 예, 네. 그 우리나라의 한정 같은 이제 회사가 프랑스도 혼자서 꿀꺽꿀꺽 하다가 더 이상 이제 감당 못 하겠습니다라고 네. 하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수십 조의 세금을 집어넣어가지고 네. 이제 국유화. 너희 이제 증권시장에서 퇴출. 다 100% 정부 지분. 실제 그렇게 하고 예, 있어요? 그렇게 아니면? 하고 있어요. 아. 그래야 이제 적자가 너무 나오면 안 되는데 일단 국영 기업이면 국가가 메꿔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보면은. 그럼 정부에서는 이제 원자력 사랑하니까 그 네. 나머지 30%도 네. 원자력으로 채우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자 우리는 원자력에 대해서 추가적인 투자를 더 합니다. 여러분들 프랑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프랑스도 사실 고민이 뭐냐면은 원자력 발전소도 천년만년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60년대 만들어 놓은 오래된 작은 원자력 발전소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 노후되면 이거를 고쳐서 쓰기도 참 애매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럼 새로 또 원전은 또 어디다 짓지? 네.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있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원자력 100% 그러면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전기라는 것들은 이제 뭐 우리가 화력 발전도 있고 수력 발전도 있고 가스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다양한 이유가 뭐냐면은 다 장점하고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점하고 단점들을 잘 조합을 해서 그 나라 상황에 맞춰서 이제 편중되지 않게 우리가 네. 음식도 골고루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적절하게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한데 너무 원자력 쪽으로만 쏠리면 이제 이게 또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단 탄소 배출 없는
그쪽으로 가자. 프랑스도 해가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태양광을 늘리려고 최근에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일단 독일, 영국, 프랑스 이렇게 세 나라 한번 예. 살펴봤는데. 너무 먼 나라만 보면 네. 또 어느 정도 가끔은 또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가까운 나라로 한번 가볼까요? 어디 가볼까요, 보면은? 일단은 일본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일본부터 먼저 예, 가보죠. 요즘에 뭐 여행 많이 가시는 네. 이제 일본. 이거 일본은 사실 우리랑 되게 비슷해요. 뭐 비슷하다는 게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일본 그러면 생각나는 게 섬이잖아요. 네, 섬. 대한민국도 전기로 따지면 섬이에요. 네네. 예, 이거 우리끼리 혼자 써야 되는 건데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에너지 자급률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그 국경 안에서 발생하는 그걸로 에너지를 얼마나 자급해. 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11.2% 정도. 11.2% 낮은 거 아닌가요? 좀 낮죠. 굉장히? 원래는 이거보다 좀 더 높았어요. 네. 높았는데 이제 쭉 낮아진 게 뭐냐면 이제 10년도 더 됐네 벌써. 2011년에 이제 벌어졌던 그 동일본 대지진. 이때 이제 뭐 후쿠시마 원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네. 생겼죠. 그러면서 한 순간에 원자력 발전소 문을 다 닫았어요. 네. 예, 일단 점검해보자.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대량의 천연가스를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 갭을 이제 메꿔왔던 거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보면 가스 화력, 석탄 화력 이런 다 합해서 일단 화력 발전소가 75%, 와.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가 4.3%. 이게 정말 많이 줄었어요. 원자력 발전소가 두 자리 숫자를 넘어섰는데 네네. 확 줄었던 거고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 이런 게 한 20% 정도. 의외로 높죠. 그래도 높은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1960년대, 70년대부터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은 이제 석유, 석탄, 가스 네. 이런 화석 에너지를 전적으로 다 수입하고 있다. 이거 과연 가능한가 앞으로도 이런 고민을 오래 했던 나라가 이제 일본입니다. 사실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일본하고 우리랑 뭐 으르렁거리긴 하지만 네. 속마음은 사실 똑같아. 나도 똑같아.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보면은.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1차 에너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한 뭐 20% 정도 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쭉 이제 셧다운되면서 네. 한때는 6%까지 낮아졌다가 예, 지금은 이제 11% 정도까지 다시 올라온 거죠,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 이렇게 올라온 것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재가동된 게 이제 되게 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도 많이 했지만 일본의 자급률이라는 게 11%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은 몇 퍼센트냐? 92%. 야. 그다음에 프랑스 52%. 영국 68%. 진짜 높네. 이렇게 높죠. 비교해보니까 엄청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든 빨리 올려야 되는 방안을 네.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걸 아껴 쓰자. 일본 친구들 특징이 또 이렇게 아껴 쓰는 거 잘하잖아요. 보면. 아이, 그래서 네네. 70년부터 이제 에너지 효율을 올리는데 제일 많은 공을 들인 게 이제 일본이에요. 야. 그러니까 일본 같은 나라는 이제 장점이자 단점인 게 뭐 하자. 네. 그러면 그냥 합니다. 끝까지. 어. 너희들 왜 그러고 있냐라는 말 나올 때까지. 에너지 효율이 저 끝까지 치달을 때까지. 예, 그러니까 네. 1970년대 이제 오일 쇼크가 발생했을 때부터 네. 지금까지 계속한 거예요. 한 50년 동안 에너지 효율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제일 꾸준히 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근데 뭔가 짠하다 짠. 짠하죠. 쥐어 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만큼 우리도 많이 쫓아왔어요. 네. 예, 그 이제 그런 나라가 일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예. 그러면은 요즘에 유가 상승이 되니까 일본도 힘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네. 뭐 유럽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힘들어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 수입되는 에너지를 줄이자. 그러면 뭘로 메꿔야지? 결국은 이제 재생에너지 네. 그리고 원자력 네. 이제 이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일본 정부가 이제 발표를 했어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한 36%에서 38% 정도까지 높이자. 지금 한 20% 정도니까 한 2배 네. 가까이 높여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자리 숫자에서 지금 두 자리 숫자로 이제 막 올라오는 이런 상황인데 네. 옛날처럼 이제 한 22% 정도 수준까지는 다시 올려놓겠다. 그러면 이제 재생에너지가 한 40%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원자력이 한 20% 정도 수준 유지하면은 전체 3분의 2 정도는 이제 비교적 안정적인 네네. 에너지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일본의 이제 원자력 발전소 가동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한 10개 정도가 네. 지금 이제 가동이 돼 있고요. 네. 나머지 발전소들도 단계적으로 가동을 해서 내년에 7개. 전체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발전소는 아마 내년 정도 되면 17개 정도가 이제 가동이 되는 네. 이제 그런 것이고. 그래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불안해요. 예. 네, 근데 이제 일본의 땅은.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요인들이 있으니까 네. 일본 친구들이 이제 정말 그 동안에 이제 사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었잖아요. 네. 10년 동안 검사하고 또 검사하고 모자란 건 또 했으니까 일단은 뭐 믿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네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제 원자력은 원자력이고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또 놀려보자라고 이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재생에너지가 태양광이 제일 많아요. 태양광. 예, 태양광이 제일 많은 편인데 일본 정부 예상으로 보면 2030년 정도 되면 태양광이 이제 전체 발전에서 가장 저렴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해 보면 아니 일본 여행에도 잘 못 본 것 같은데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 판을 잘 못 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그건 대충 보셔서 그렇고 네. 잘 이렇게 전국을 훑어보면 태양광 발전 용량,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용량을 따져보면 이제 전 세계에서 3위예요. 3위. 높네요. 전체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 1위는 중국, 2위가 미국, 미국. 3위가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광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전체 발전 용량이 일본이 세계 3위다라고 하면 사실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전 궁금한 게 네. 바람은 그러니까 풍력은 지금 지형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태양은 안 받나요? 받아요. 받아요? 네. 태양도 품질이 있어요. 품질. 그래서 태양광이 일단은 우리도 한여름에 쨍쨍하는 네. 예, 이런 거가 이제 중요하듯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적도 주변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북아프리카, 네. 뭐 모로코, 알제리 이런 지역이 세계에서 태양의 그 발전 효율이 제일 좋은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이런 거 많으면 아무래도 산란되니까 안 좋아요. 아 근데 방금 1위가 중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많이 깔아놓은 거죠. 용량 많이 깔아놨다고. 많이 깔아놓은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대륙이 크니까 네. 중국이 크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도시 이런 데는 하기 힘들지만 네. 저 서부라든지 네.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날씨 맑고 사진 찍어놓으면 달력 사진 되는 동네들 많잖아요. 네. 이런 지역에 이제 대규모로 많이 깔아놓은 거죠.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지금 중국으로 얘기 넘어가 볼까요? 중국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미세먼지에 많이 당해가지고 네. 중국은 전력 생산을 다 이제 석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 이제 전체 발전 용량, 이제 시설 용량으로 따지면 네. 화력 발전소가 한 60%. 많네요 그래도. 그렇죠. 많죠. 네. 3분의 1 정도 되고 네. 수력도 많습니다. 수력? 예, 수력이 한 17% 정도 되고 네. 풍력이 13%, 네. 태양광이 12%. 그다음에 우리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중국에서 전체 원자력 발전이 이거 시설 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 2.3%? 어머? 예. 이거 좀 의외다. 의외죠. 예. 예. 이거 왜냐면 중국이란 나라가 원체 거대하고 예. 사용량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아. 근데 중국이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짓기 시작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중국 같은 나라는 외국 기술로 외국 사람들이 와서 다 지어주는 거 별로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기술로 자기가 지을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열심히 짓기 시작을 한 상태예요. 그럼 원자력 비율이 계속 높아지겠네요. 근데 높아질지 안 높아질지 봐야 돼요. 왜냐면은 원자력 발전이 많아지는데 네. 그거보다 전체 전력 사용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이게 뭐야? 예. 야, 그렇구나. 분모가 커지는데 분자도 같이 커지는 아,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잘 안 올 수도 있는데 아마 네.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원자력 비중도 높아질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달리 이제 한국 분들이 제일 놀라시는 게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가 25%다. 네, 높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꾸 헷갈리시는데 시설 용량이에요. 시설 용량. 시설 용량?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화력 발전소, 뭐 가스 네. 화력 발전소 이러면 내가 100을 생산할 수 있어. 네. 그러면 내가 이거 웬만하면 거의 다 100 생산해요. 네. 근데 태양광은 하루에 몇 시간 돌릴 수 있을까요? 태양광은 딱 해가 떠 있는 데만 돌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루에 뭐 10시간? 요즘 이제 겨울철 같으면은 뭐 3분의 1, 8시간 음. 정도 뭐 이렇게 된다 생각할 수 있죠. 네네. 10시간 뭐. 그러니까 전체가 시설 용량이 100이지만 네. 태양광에서 만들 수 있는 거는 깎아서 절반만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풍력도 그만큼 깎아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체 이제 실제로 발전되는 양으로만 따져보면 석탄 63%, 네. 수력이 17%, 재생에너지는 한 11% 정도니까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생산된다라고 이제 네.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이 재생에너지 그리고 수력 발전 이런 거 많이 밀어붙여가지고 수력하고 재생에너지 합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전력 생산의 한 30%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중국 의외로 지금 재생에너지에 약간 진심인 느낌이 드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1도 관심 없어라고 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편견에 쌓여 있었군요. 그렇죠. 예,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이런 거 네. 쭉 읽어보면 아주 일관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재생에너지가 싸니까 뭐 많이 쓰겠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그거보다는 중국은 이제 국가 안보의 차원으로 반주예요. 아, 그러면은 중국 내부에서 지금 뭐 석유나 네. 가스 이런 게 잘 없죠, 중국. 중국이 이제 많이 나지만 네. 원체 쓰는 게 많으니까 수입을 해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석유. 석유 같은 경우는 많은 석유를 이제 오랫동안 중동 지역,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쿠웨이트 이런 데 사왔는데 다 그 싱가포르 앞바다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는 좁은 지역을 통해서 이제 중국의 상해나 이런 지역까지 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싱가포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맘만 먹으면 거기를 이제 틀어막으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힘들어지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이랑 사이가 좋았을 때는 아무 걱정이 없었는데 네. 뭐 2018년부터 이제 으르렁거리고 있으니까 네네.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자국 내에서. 자국 내에서 있는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쓰자. 네네. 그리고 이제 원자력도 많이 쓰자. 뭐 이런 것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뭐 땅은 넓고 빈 땅도 많으니까 그래서 태양광, 풍력 이런 거 많이 쓰는 거죠. 네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의무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깔아라. 네. 라는 것도 되게 많고 보조금도 많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태양광 패널 시장은 옛날에는 뭐 미국, 독일도 꽤 많았는데 네. 지금은 다 전멸됐어요. 오. 그래서 지금 중국제가 거의 뭐 압도적이고 유일하게 우리나라 이제 한화 네. 쪽이 어느 정도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거의 유일한 업체일 거예요. 중국 사진 한번 봤는데 네. 산 전체가 태양광 패널로 쌓여 그렇죠. 있는 거. 대륙의 이제 스케일이죠. 아,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또 중국도 한다면 또 그런 식으로 네. 하다 보니까 중국은 특히나 이제 중앙 정부에서 몇 퍼센트 그러면은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한 지방 정부와 네. 그렇지 못한 지방 정부는 그 다음에부터 대접이 달라져요. 음. 그러니까 불을 켜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달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25%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갔던 것이죠. 네네. 근데 중국 근접에 지금 네. 러시아. 그렇죠. 러시아랑은 사이가 그래도 좋아서 네. 러시아에서 많이 수입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가까이 있고 네. 뭐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고 네. 예, 뭐 시베리아 이런 데 석유도 많이 나고 가스도 많이 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필요한 것들은 러시아에서 많이 들어오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비교적 최근까지 그 양이 되게 적었어요. 최근 들어서 많이 이제 늘어나고는 있는데 네. 이 두 나라가 사실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지금은 이제 끌끈한 이제 불호 뭐 이제 불호. 뭐 그러지만 언제나도 이제 뒤통수 칠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네네. 중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대해서 가스 공급 확대를 사실 몇 차례 요청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중국이 그 동안에 이제 뭐 제 방송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요청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리고 네. 주로 이제 유럽 친구들한테 열심히 세일즈를 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생산하는 천연가스의 70%는 다 어디로 가냐면 다 서쪽 유럽으로 가요. 네. 왜 유럽으로 갈까요? 일단은 뭐 파이프라인이 이미 있어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고객들은 좋은 고객이에요. 비싸게 사주나요? 비싸게 사주고 대금 결제 확실하게 유로나 달러로 해주고. 아, 중국은 그렇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막 그 외상 거래, 그다음에 가격 후려치고, 네네. 그다음에 위안화 결제한데 뭔가 비즈니스 하기가 네네. 까다로운 상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수한 우량 고객 이제 유럽에 집중을 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 정도 네. 최근에 파이프라인 깔아가지고 이제 가기 시작을 했는데 전쟁이 나니까 유럽에 이제 안 사, 뭐 우도 안 팔어, 그리고 딱 끊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가스가 갈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많은 이제 분들이 그러면 중국으로 돌리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가스는 파이프라인이 없으면 못 가요. 중국에는 파이프라인이 안 깔려져 있어요. 깔려 있는데 그 가스 이미 깔려 있는 용량은 100% 다 가고 있다 보니까 네. 더 이상 이제 집어넣을 수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요즘에 러시아 여행 다니는 분들은 더워 죽겠다는 말 많이 하세요. 더워 죽겠다? 예, 난방을 얼마나 세게 틀었는지. 가스가 넘쳐나니까 이 러시아 안에서는 이제 가스 가격이 거의 바닥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틀어놓고 그냥 창문 열고 더우면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재생에너지를 왜 이제 안보적인 차원이냐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옆에 러시아에서 석유와 가스를 저렴하게 많이 들여올 수 있지만 중국 정부는 항상 경계를 해요. 네. 이걸 늘리면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그리고 이제 원자력 이런 쪽을 밸런스를 맞추려고 네네.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하는 거죠. 네네. 지금 이렇게 여러 나라를 함께 살펴봤는데 좀 거의 다 비슷하다. 그렇죠. 그런 어떤 느낌이 나라는 드네요. 뭐 되게 우리가 뭐 석유나면 좋겠어. 당군 할아버지가 털을 잘못 잡으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네. 아니 뭐 사실 당군 할아버지는 별로 죄가 없으세요. 그치, 죄는 없죠. 당군 할아버지가 터 잡은 쪽은 저 북쪽 만주 쪽이잖아요. 거기는 대경 유전, 다칭 유전이라고 해서 큰 유전이 있어요. 땅 밑에. 그래요? 예, 이제 후손들이 잘못해서 이제 그러긴 한데 이제 보통 화석 에너지는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지역 편제성이라고 그러죠. 네. 특정 지역에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들은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이에서 갭을 어떻게 메꾸고 가격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들은 이제 다들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인류 공통의 과제인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를 매출을 줄여야 네. 된다. 예, 이런 압력도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네. 사실 이제 이런 과정에서 많은 국가들은 이제 천연가스로 대표되는 좀 비교적 깨끗한 천연가스 많이 쓰면 가격도 네. 저렴하고 시간도 좀 벌고 그럼 좋을 것 같아라고 했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2020년, 뭐 19년 이럴 때 어디 강의하면 네.
천연가스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계속 바닥입니다. 오르지 않아요라고 했는데 한 20배 가까이 올랐죠 이제 보면. 네네. 그러니까 즉 많은 국가들이 생각하는 거죠. 화석 에너지라는 것들은 결국 이 국제 정세 흐름에 맞춰서 엄청난 이 변동성이 있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에너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국내에 보유를 하자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들어보니까 각국 나라마다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냐에 따라서 네. 엄청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맨날 이야기하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안 나죠. 네, 사실 그 동안에는 몇 방울 나다가 네. 이제 동해 이제 유전이 이제 거의 끝났어요. 네네. 예. 아니 기름이 얼마나 안 나면 예. 코에 기름 나는 애들한테 야, 니 코 기름 많이 난다 막 이러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제 한이 맺혀 있는 나라인데 네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없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비싸고 없으면 아껴야죠. 또 아껴요? 예, 일단은 아끼고 절약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에어컨, 네. 에어컨 같은 경우 세계에서 전기를 제일 적게 먹어요. 1등급.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기준이 높아집니다. 네. 1등급 받으려면 가전업체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가급적이면 사용량 자체도 줄이고. 근데 이제 이거와 더불어서 중요한 거는 뭐냐? 외부로부터 영향을 덜 받는 의존도가 의존도가 줄이고 이런 거에 별로 없는 재생에너지 그리고 이제 원자력 이런 쪽들을 적당히 조화를 맞추면서 이제 가야 된다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좋을 때는 에너지 펑펑 쓰다가 없을 때는 또 벌벌 떨고 이러면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데 이제 네. 집중을 해야 된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발전 전기 만들 때는 여러 친구들이 있어요. 석탄도 있고 석유도 있고 가스도 있고 수력도 있고 어떨 때 보면 뭐 수력 발전 보면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야 저렇게 비싼 걸 왜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씩 따져보면 다 쓸모가 있어요.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섞는 거를 이제 우리가 전원 믹스, 뭐 에너지 믹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렇게 섞는데 우리도 뭐 폭탄주도 섞어 먹잖아요. 네네. 최적 비율을 맞추는 것처럼 에너지, 뭐 전력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상황에 맞춰서 냉정하게 어떻게 섞어야 되나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편견이 없어야 돼요. 이거를 술에 비유하시다니.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말하면 이제 원자력은 나쁘고 재생에너지는 좋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좋지만 바람 안 불고 그 다음에 비 내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이를테면 온실가스가 펑펑 나는 석탄이나 가스를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원자력을 쓰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상황에서 뭐가 좋을지 각 에너지원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쭉 잘 지켜보고 거기에 맞는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네. 약점들은 서로 이렇게 커버해줄 수 있도록 가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온실가스랑 이제 대기오염 물질도 이제 줄어야 되는 거고. 숙제가 도대체 몇 가지입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뭐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도 네. 아끼려는 노력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일단 겨울철 되면 일단은 아껴 쓰는 게 사실 상책이에요. 그래서 뭐 저도 몇 번 트라이를 해봤는데 한 10% 정도는 10%? 예, 10% 정도는 좀 마음 다부지게 먹고 네. 예, 노력을 하면 이제 10%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일단 내복 입으세요. 일단 내복입니다. 일단은 내복이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 다땡땡 업소에 가시면 네네. 있는 방한용품이라고 잔뜩 나와 있잖아요. 네. 문풍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렇게까지. 예, 이런 거 하면 사실 정말 10%는 금방 줄어요. 근데 이제 가게에서 줄일 수 있는 이 10%는 이렇게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또 국가 차원에서 논의해야 될 것들은 또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원자력으로 가야 돼, 재생에너지로 가야 돼, 다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해요. 다 가야 됩니다. 다 손잡고 네.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라는 어떤 그러한 단어들을 좀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네.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죠? 아니 에너지가 안 나는. 에너지가 안 나는데 또 에너지는 또 많이 쓰면서 쓰는. 그걸로 물건 만들어서 전 세계 물건을 팔아서 수출하는. 선진국이 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 수요도 많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미국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뭐 독일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참조는 하지만 네.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한국식 모델, 한국에 제일 맞는 적절한 에너지 믹스, 전원 믹스가 뭔지를 고민하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 전에 아낄 수 있는 건 아끼고. 지금까지 이렇게 세계 각국의 에너지 위기 속 네. 우리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네. 대응 방안과 관련된 사항들 알아봤는데요. 저는 엄청 재밌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이제 지금은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가지고 쭉 에너지를 했는데 네. 이제 하나씩 쪼개서도 한번 살펴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뭐 이제 가스 가지고 1년 내내 고통받으셨던 분도 한번 모셔오시고 예, 뭐 전기 관련한 분도 한번 좀 모셔가지고 네네. 얼마나 고생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세계를 보는 눈도 키우고 주식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석유 가격이 원유 가격이 오를까요? 내년에요? 네. 오를까요? 글쎄요. 글쎄요.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에너지와 관련돼서 전 세계 여러 국가들 주로 뭐 선진국 위주로 살펴봤습니다만 네. 재밌게 보셨죠?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고생해 주신 앞으로도 종종 모시겠고요. 네네. 저는 전혀 고생이 아니라 너무너무 힐링하고 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가오는 겨울 에너지 절약 좀 더 신경 쓰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에너지와 관련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